유스티니아누스 사후에 이 제국이 아주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스티니아누스가 벨리사리우스란 장수를 보내가지고 소로마 지역 일부를 회복했잖아요.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시칠리아까지 또 에스파냐 일부까지 회복은 했는데 영토와 제국 유지가 어려워요. 왜? 아까 겨우 7천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점령만 했지 이거를 다스릴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은 늘 있어요. 특히 이 발칸반도 북쪽에 도나우강 지역에는 여전히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외적들이 있고요. 또 시리아, 또 강력한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는 항상 늘 싸우고 있었어요. 이 북방과 동방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면 늘 재정이 부족하죠. 그래서 마우리키스 황제는요, 긴축 정책을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인과 시민의 인기를 잃게 됩니다. 군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백부장 출신이었던 포카스란 사람이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자, 이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쿠데타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재위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황궁에 있었던 많은 인재들, 유능한 사람들 다 살해하게 되죠. 자기의 재위를 위협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살해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돈도 부족하죠. 유능한 장수도 없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제국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의 시작은 유스티니아누스가 남겨준 제국, 확장한 제국의 영향이었죠. 과거의 로마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나우강 전선에서 아바르와 슬라브족이 내려와가지고 이 발칸과 트라키아를 위협하고 수도 가까이가 오는 거죠. 또 동쪽에 있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보스포러스까지 옵니다. 보스포러스 건너편에 칼케돈까지도 페르시아 군대가 왔어요.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집트까지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집트는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풍요로운 지대입니다. 시리아는 동방교역과의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팔레스티나는 예루살렘 있는 곳이잖아요. 정신적 지주가 있는 곳이잖아요. 또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 식량을 공급하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을 잃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포카스라고 하는 황제는 유능한 인재들을 살해하고 있고, 그래서 보다 못한 카르타고의 총독 헤라클리우스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수도로 진격을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포카스 황제를 몰아냅니다. 포카스 황제는 이미 지지 기반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한테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카르타고 총독이 포카스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대가 제국을 이꼴로 만든 자인가? 라고 물었더니 포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대가 다스린다면 더 낫겠는가? 이 나라를 그만큼 다스리기 어렵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 포카스라고 하는 폭군을 헤라클레스는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사냥개들의 먹이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헤라클레스는 이제 제위에 올라서 나라를 뭔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시리아, 예루살렘, 이집트를 상실한 겁니다. 이집트는 수도에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정신적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죠. 세금을 늘리고 그동안 했었던 빵과 서커스를 없앴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공하던 밀을 무료 공급을 중단하고요.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 손을 벌렸죠. 역시 교회가 돈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돈을 순순히 주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교회가 돈을 내가지고 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헤라클리오스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략을 합니다. 이쪽에 사산조 페르시아인데, 자, 시리아와 예루살렘과 이집트를 공략하려면 거길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로마 제국은 힘이 약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길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 페르시아의 본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수도를 공략해서 페르시아 본국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아예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죠.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이때 헤라클리오스는 엄청나게 좋은 평을 듣는 일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십자가를 탈환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오죠. 예루살렘에서 성 헬레나의 참 십자가를 해수하는 헤라클리오스. 원래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십자가를 이미 콘스탄티노플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가서 성십자가를 또 이렇게 얻었어요. 성십자가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헤라클리우스도 이렇게 십자가를 해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역사적 평가가 되게 좋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페르시아를 몰아냈죠. 또 이집트를 회복했죠. 이러니까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업적으로는 그가 대제가 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참 십자가를 구했다는 게 이 종교적으로 칭송받을 만 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밀었습니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포카스라는 폭군을 내쫓았고 멸망 직전에 나라를 구원하였으며 역사상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적 페르시아를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고 예루살렘에서 최고 성유물 성십자가를 되찾았고 제국의 공식 언어를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바꾼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이제 평가가 좋았어요. 이제 문제는 말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말년이 좋지가 않았냐면 로마 제국 최대의 적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최대의 적수가 뭘까요? 바로 아랍에서 탄생한 그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 이슬람 제국이 아랍의 메카와 메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100년도 안 된 사이에 동로마가 갖고 있었던 여러 영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함으로써 지중해의 판도를 바꿔놓게 됩니다. 헤라클리오스도 말년에 아랍군과 싸워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예루살렘을 다시 잃게 됩니다. 이것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아주 큰 시련이었던 겁니다.